도매국에도 올리고 오너클랜에도 올리고 셀리어스에도 내가 상품을 등록해놨어요. 근데 썸네일 이미지를 잘못 만들었어. 올려놓은 걸 다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너클랜 들어가서 상품 수정해서 바꿔야 되고, 셀리어스 들어가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상품 찾아가지고 수정해서 바꿔야 되고, 도매국도 들어가서 찾아서 바꿔야, 일일이 다 바꿔야 돼. 근데 내가 호스팅 주소로 다 올려놨으면 수정한 사진을 덧박만 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도매몰에 내가 소싱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방법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도매몰이 솔루션에 연동돼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플레이오토나 이셀러스나 샤방넷이나 이런 솔루션을 지원하는 도매 사이트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 지원하는 사이트는 내가 샤방넷이나 그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매 사이트마다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범용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돈 안 들이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 사이트는 기본적으로요, 오너클랜, 도매국, 그 다음에 저희 셀리어스, 도매의 신, 이런 도매 사이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도매 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내가 그 도매 사이트에 물건을 올릴 때 그냥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쿠팡에 물건 한 개 한 개씩 올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수동 등록으로 한 개씩 올리는 걸 지원을 하고요. 이건 당연히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의 웬만한 도매 사이트들은 엑셀로 대량으로 내가 상품을 2,000개가 있어. 근데 그걸 앉아서 한 개 한 개씩 다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엑셀로 대량으로 등록하는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본질만 이해하면 도매 사이트가 달라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제 도매몰에 내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을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웬만하면 1688에 깔끔한 사진을 좀 잘라서 쓰셔도 되고요. 그게 나는 꺼림칙하다라고 하면 내가 간단하게 깔끔한 배경에 요새 그 소프트박스라고 해서 집에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방법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사진만 간단하게 구현을 한다면 준비물은 썸네일 사진 하나, 그리고 상품명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들어 놨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얼마에 공급할 건지 가격,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요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도매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대부분 잘 찾아보시면 공급사 ERP라는 버튼이 어디에도 보일 겁니다. 또는 공급사 WMS라는 버튼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최초 공급사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면 그 페이지로 이렇게 찍어서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이제 상품을 관리하고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로그인이 될 겁니다. 요 인터페이스는 도매물마다 약간씩 상이한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상품 관리, 주문 처리하는 내역들, 그리고 문의 처리하는 내역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에서 버튼 위치만 조금씩 다르고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신규 상품을 등록하려면 상품 관리 또는 상품 등록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상품을 이제 등록을 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상단에 상품 등록이 있고요. 상품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일괄 등록은 뭐냐? 제가 두 부류에서 하나는 수동으로 등록하는 것과 하나는 많은 양을 엑셀로 한꺼번에 등록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괄 등록은 대부분 엑셀로 대량으로 많은 상품을 등록할 때 이제 주로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품 등록 이렇게 누르시고요.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나의 제품이 이 도매 사이트에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될 것인가를 선택을 합니다. 자, 내가 들어갈 카테고리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카테고리 일일이 찾기 힘들어 라고 하면 그 도매 사이트, 내가 물건을 올리려고 하는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올리는 상품을 쳐봅니다. 그럼 제품들이 뜨겠죠? 그 제품을 클릭해서 그대로 뺏기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빨리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소비자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결국 셀러들한테 선택돼서 내가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고깔모자 카테고리가 문구 사무에 있는지 생활용품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려면 일일이 눌러봐야 되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들이 올려놓은 거 보면 문구 사무에 이벤트 파티에 고깔모자가 있구나. 그러면 저도 문구 사무에 이벤트 파티에 고깔모자를 선택을 해서 카테고리를 먼저 설정하고 이제 자체 상품 코드는 어떤 거를 입력을 해야 되냐면 내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자체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도매물 같은 경우는 피루커머스인데 그 약자를 따라서 제품이 한 3,000종이 있는데 발번을 어떻게 하냐면 FWC _ 숫자 하나부터 시작해서 3,000번까지 있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이 제품을 상품명을 일일이 외우기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발번해 놓고 그래서 본인의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코드표를 직접 만드시면 되고 본인의 성함의 이니셜을 따도 됩니다. 제가 오늘 필승이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품 하나 올릴 건데 USP _ 나는 그래도 상품 한 1000가지 늘릴 거야 를 미리 생각하고 계시다면 4자리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저는 0001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발번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상품명은 제가 지어서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오픈마켓에 올릴 때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도매처마다 요구하는 게 소매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명 고깔모자 전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키워드는 이제 셀러들이 보통 도매물에 상품을 소싱하러 왔을 때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제품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얻어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내 제품이 선택돼서 셀러들이 판매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 키워드 안에는 대부분 이 고깔모자가 검색될 만한 키워드, 굳이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적어 봅니다. 고깔모자, 파티모자, 생일 축하 모자, 이벤트 모자, 꽃갈, 고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적어놨습니다. 이제 이 제조사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했어. 그럼 제조사를 중국어로 적어야 되냐? 중국의 그 유통업체한테 물어봐서 이거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냐? 아니냐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수입해서 내가 그 제품을 도매처에 나의 관점을 기준으로 그 제품을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그냥 그 기준이 내가 돼서 이 제품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제조사까지는 아닌데 자기 업체명이 저 같은 경우는 피루 TNC거든요. 예를 들면 피루 TNC가 중국에 OEM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결국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제조사는 엄밀히 말하면 나는 아니니까 중국에서 내가 수입했으니까 중국에서 만들었겠지라는 관점으로 중국 OEM 뭐 이런 식으로 원산지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원산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중국에서 수입을 했으면 지금 도매처마다 양식이 다른데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이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수입인 경우는 수입 슬러시 수입 국가 슬러시 수입 국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도 따라 해볼게요. 중국에서 했으니까 수입 아시아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수입 이 원산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내가 이걸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나는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이 제품 자체가 또 일본에서 뭐 중국으로 간 걸 내가 중국에서 한국 가져와 올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초보분들이 많은데 그냥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지금 그 제품을 수입해서 내가 여기에 공급하는 형태면 나는 어디서 수입해왔냐라는 그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수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브랜드는 없으면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매 사이트들 보면 등록하실 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 쳐져 있는 거나 별도의 표기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필수 입력 값이고요. 필수 입력 값은 입력을 뭐라도 해줘야 저장이 되는 형태고요. 그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없다면 적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나 모델이 지금 필수 입력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없다면 없는 채로 그냥 가시면 되고요. 자, 상품 설명에 내가 글자로 적는 것보다는 상세 페이지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 만든 사진을 우측에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 지금 사진을 만든 거를 썸네일을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상세 페이지가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제품 사진을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업로드하면 자연스럽게 등록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업로드가 상세 페이지란에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점 메모는 뭐냐면 셀러분들이 도매 사이트 왔을 때 공급사들이 되게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그죠? 나 말고 다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공급사 기준으로 끊어서 본다기보다는 상품 자체로 계속 다 보기 때문에 이 공급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구나 어떤 공지사항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적는 게 배송 가능 시간, 당일 발송 가능 시간, 10시, 14시까지 주문 접수건은 당일 발송 처리될 예정입니다. 품절 관련 알림은 택배를 모두 포장하고 16시경에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나는 어떻게 일을 할 거고 우리는 언제 이거를 알림을 줄 거고 미리 적어 놓는 것만으로도 셀러분들이 와서 내 제품을 소싱할 때 여기는 그러면 2시까지는 무조건 주문을 넣어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발송을 하려면. 그래야 셀러분들도 스케줄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이슈 사항은 이 제품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것들. 만약에 없다면 안 적으셔도 되고요. 만약 이슈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판매가가 2만 원 이상으로 판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적으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뭐 상세 페이지는 내가 만들어놨는데 미처 기재를 하지 못한 내용들 있죠. 지금 보시면 이 점박이 무늬가 되게 알록달록 다양하죠. 근데 뭐 내가 점박이 무늬가 단색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제품을 수입하고 상세 페이지에 반영 못했던 것들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격은 여러분들이 가격 측정했던 제가 가르쳐 드렸던 방법에 의거해서 내가 얼마에 공급할 것인가. 그러면 그 공급된 가격에서 셀러들은 뭐 마켓 수수료 붙이고 마진 계산해서 판매가를 형성해서 마켓에 올라가겠죠. 가격 정할 때 내 기준에서 마진을 너무 높게 보고 싶어서 내가 공급가 자체를 높게 해버리면 이거는 도매의 본질에서 벗어나요. 셀러들이 선택해서 그거를 마진을 붙여서 팔았다 할지언정 올려놨다 할지언정 결국 최종 소비자들이 보는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 경쟁력 없는 가격으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 주문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가 사는 화면에서의 내 제품이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보고 거기서 역산해서 내가 얼마에 공급하면 셀러들이 어떻게 팔겠구나.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한테 얼마에 노출돼서 경쟁력이 있겠구나 정도는 체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가격이 2,000원이면 이렇게 2,000원 적어주시면 되고요. 시중 가격은 뭐 한 3,000원 정도 한다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필수 입력값이 아니기 때문에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자, 상품 품절은 내가 지금 올리는 상태에서는 정상이죠. 근데 내가 올려놓은 제품에 대해서 수정하러 들어가서 이 제품을 품절 처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품절을 누르고 다시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 제품이 셀러들한테 품절 처리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재입고 SMS 알림은 내가 이 제품을 품절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렸을 때 그 제품을 팔고 있는 모든 셀러들한테 다시 재입고됐다라고 알림을 플랫폼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라고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다시 품절됐다가 재입고됐을 때 판매량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재고 수량은 보통은 뭐 내가 정확하게 20개만 지금 수입을 했어 라고 해서 20개 적지 마시고요. 그냥 9,999개 또는 뭐 3,000개 정도 넉넉하게 잡아 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20개를 적던 9,999개를 적던 내가 가진 재고가 품절이 되면 결국 품절을 걸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 행위는 똑같은데 미리 난 20개밖에 없어요를 셀러분들한테 알리게 되면 셀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고 통보 수량은 내가 재고가 몇 개 이상 떨어졌을 때 이거를 셀러들한테 알림을 주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타이트하게 재고를 관리하시는 분이면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마찬가지로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소 구매 수량, 최대 구매 수량도 공란으로 비워주셔도 되고요. 나는 재고가 30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제품 최초 한 번은 최대 구매 수량을 30개로 설정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것도 조금 덜 귀찮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이 옵션이 만약에 여러 개를 내가 묶어서 한 개의 제품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여기 옵션 1에다가 내가 옵션을 분류할 옵션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색상으로 달리는 옵션의 제품을 묶을 거야. 그러면 1번 옵션명에서는 어떤 걸 적어야 되냐면 색상 또는 종류 이런 식으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대분류의 명칭할 수 있는 이름을 적어주고요. 만약에 내가 라지, 미디움,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대해서 옵션을 달 제품이면 그 앞에 1번 옵션명에는 사이즈라고 적어주시고 뒤에 순차적으로 옵션명을 해당되는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옵션을 제가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옵션명에 색상이라고 적고 그러면 이 색상은 옵션 3개 다 똑같이 들어가고 첫 번째에 빨간색, 두 번째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옵션을 묶어서 내가 이런 도매 사이트에 공급을 하는 그런 창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이 제품 자체는 품절이 안 되는데 제품에 딸린 옵션 하나만 품절하기 위해서 코드를 2번 부여를 해야 되고요. 나는 고깔 모자라는 걸 올렸어. 근데 그 고깔 모자의 옵션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어. 그럼 이게 상품이 결국 한 개인데 빨간색이 품절됐어. 그럼 그 일일이 찾아서 그 옵션만 품절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고깔 모자 빨간 이렇게 하나의 옵션 없는 단일 제품으로 만들어서 보통은 등록하고 이 제품 자체를 코드를 발본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차후 관리적인 포인트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옵션에 대한 스마트 스토어의 제재가 엄청 많아졌죠. 클린 위반이랑 그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옵션을 넣지 않고 단일 제품으로 해당되는 제품의 옵션명을 상품명에다 적어서 올리시는 게 셀러분들이 그걸 올렸을 때 페널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량이 더 많아지니 옵션을 최대한 없이 올리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품 추가 옵션은 이 위에 있는 상품 선택 옵션에 플러스 추가 상품 구성을 만들 때 예를 들어 색상 말고 사이즈가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적어서 추가적으로 색상 이외에 추가 옵션을 붙일 때 이제 생성하는 부분인데 옵션을 조합하게 되면 올릴 때는 하나의 제품처럼 간편해 보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되게 관리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여러분들이 차후 관리에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배송비는 유료 배송으로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택배 계약을 내가 만약에 2,500원에 했다라고 하면 3,000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택배를 한 개 보낼 때마다 500원씩 벌면 좋잖아요. 그죠? 택배 박스 값도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보는 선에서 그렇게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썸네일은 이미지를 업로드를 직접 할 수도 있고요. 파일 선택해서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서 썸네일 이미지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지 업로드를 하지 않고 내 이미지를 이미지 호스팅을 하는 업체에 이미지 사진을 올리고 그 이미지 호스팅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호스팅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호스팅은 무료 이미지 호스팅을 구글에서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유통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셀러를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저는 이제 G마켓 옥션 아시죠? G마켓 옥션이 판매자로 가입이 되면 이미지 호스팅을 무료로 줍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거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G마켓 옥션의 관리자 페이지,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디 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품 관리 여기 눌러보시면 하단에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있어요. 요거 딱 눌러주시면 이미지 호스팅이 뜹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 실제로 사용하는 거라서 몇 개가 보이는데 무료로 쓰고요. 그리고 다른 데 돈 내고 이 정도 용량을 쓰려면 되게 비싸거든요. 제가 이 업계 오래 했지만 속도는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돈 안 들이고 ESM 이미지 호스팅을 쓰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냐? 여기에 업로드를 하셔가지고요. 사진을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자, 꽃갈모자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전송이 완료가 되죠. 자, 이 전송 완료된 꽃갈모자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HTML 태그 복사나 주소 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주소 복사를 하셔도 되고 태그 복사를 하셔도 되는데 이거 두 개 무슨 차이냐면 태그는 이거를 웹사이트 상에서 치면 그대로 사진을 보여주는 명령어까지 포함해서 이제 치는 거고요. 주소 복사하면 요 안에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 호스팅의 주소 있죠. 요거 지금 요거 제가 블로그 지정한 거
요 주소만 따로 따와집니다. 그래서 태그하면 여기 imgsrc라고 이게 태그 명령어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따지는 거고, 내가 올리는 도메 사이트에 보면 이미지 호스팅 URL 입력하라고 했죠. 그러면 주소만 따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주소 복사 누르시고 주소 복사 한 다음에 그 값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 사진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올리고 나면 상품을 등록했어. 근데 내가 1개월 뒤에 갑자기 썸네일에 사진을 변경하고 싶거나 좀 보완하고 싶거나 이렇게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상품 수정 들어가서 사진을 다시 내가 수정한 걸 다시 올려야 돼요. 되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미지 호스팅으로 내가 올려놓으면 여기 지금 요 주소로 들어간 요 콧걸모자 JPG 있죠. 이름 똑같이 해서 사진을 바꿔서 여기다가 덧방을 씌우면 이미지 호스팅으로 반영된 상품들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주소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수정하고 관리할 때도 편하니까 호스팅으로 웬만하면 도메 사이트에는 상품을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미지 호스팅을 스마트 스토어나 여러분들이 또 셀링을 하는 셀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소매 판매할 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G마켓, 옥션 이런 거 상품 등록할 때도 이미지 호스팅으로 업로드 할 수 있는 오픈 마켓들도 있고 안 되는 오픈 마켓들도 있지만 거의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무겁게 막 외장하드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호스팅 주소 이거 지금 무료로 주는 ESM 플러스 이미지 호스팅 무료를 사용해서 폴더를 딱딱 구분해서 내가 소매할 거는 이렇게, 뭐 도매몰에 올릴 것들은 요 폴더에 이렇게 딱딱딱 구분만 해 놓으시고 그걸 활용하시면 나중에 바꿀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업그레이드 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일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미지 한 개를 만들어서 호스팅 말고 그냥 직접 이렇게 올리는 걸로 도매국에도 올리고 오너클랜에도 올리고 셀리어스에도 내가 상품을 등록해 놨어요. 근데 내가 며칠 지나 보니까 썸네일 이미지를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올려놓은 걸 다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너클랜 들어가서 상품 수정해서 바꿔야 되고, 셀리어스 들어가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상품 찾아가지고 수정해서 바꿔야 되고, 뭐 도매국도 들어가서 찾아서 일일이 다 바꿔야 되고. 근데 내가 호스팅 주소로 다 올려놨으면 내 호스팅 주소에 있는 사진이 있으면 수정한 사진을 덧방만 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호스팅 주소를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도매처 상품 등록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